국방부 뭐 이런 데 장관이나 차관쯤 되는 아주 고위 공무원입니다. 이 높으신 양반께서 1995년에 직원들이랑 쭉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장군님 변덕이 백두산 날씨 같으셔? 백두산 가보셨나요, 여러분? 그 백두산 산꼭대기 날씨가 하루 12번도 더 바뀝니다. 비 왔다가 막 햇빛 비쳤다가 구름 꼈다가. 그게 무슨냐면 김정일이가 나는 예술로 통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책에도 김정일의 정치를 감성 독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나는 인민의 감성을 이용해서 통치한다. 이 김정일이가 대단한 영화광입니다.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신상옥이라는 감독을 아예 납치까지 했어요. 그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을 납치해서 북한 영화를 막 만들게 해갖고 그때 북한 영화 수준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북조선에 제대로 영화 만드는 감독이 없으니까 남한에 있는 세계적인 감독을 납치해서 영화 만들 정도로 영화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예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영화 촬영하면 맨날 김정일이가 와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스토리가 재미가 없다. 이거 딴 거로 바꿔. 남자 배우, 쟤 연기 못하네. 딴 애로 바뀌어. 여배우, 마음에 안 들어. 딴 애로 바꿔. 매일매일 와가지고 남자 배우를 바꿔라. 그 다음날 와갖고 여자 배우를 바꿔라. 그 다음날 와갖고 대본을 바꿔라. 이런 영화 한 편 찍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장군님 그 말씀하신데 말을 어겼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 영화 한 편 찍는데도 맨날 지시를 내리시니까 아유, 이 장군님 변덕이 어떻게 백두산 날씨 같아가지고 이거 참 밑에 있는 실무자가 애로사항이 많다. 이 한마디 때문에 초급 당비서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 뿐만 아니고 그렇게 불평하는 말을 들었던 같은 술자리에 앉아 있었던 동료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까지 전부 다 수용소에 갔습니다. 199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김정일이가 열받아갖고 이놈들이 당 간부란 놈들이 술 먹으면서 내 욕을 해? 이래서 노동당에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북한 노동당 문서에 적힌 그대로 2명 이상이 모여서 술을 먹는 행위는 장군님께 반역하는 행위다. 와, 저는 목사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만은 아니 술을 그러니까 북한은 혼술의 세계적인 선진국이에요. 혼술은 북한이 만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명 이상이 술을 먹는 건 장군님에 대한 반역이니까 술 먹으려면 혼자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95년에 혼술을 창시한 대단한 체제입니다. 2명 이상이 술을 못 먹게 해갖고요. 실제로 95년 이후에는요. 2명 이상이 모이면 감시가 붙어요. 2명 이상 못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그 발단이 된 사건이 1995년 만수대 창작사 책임비서의 비극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북한이 주체 사상의 내용은 스탈린주의고 그걸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서 앞에 씌운 가면은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 요거를 인민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봤더니요. 인민들한테 철학이다. 아유, 철학을 지겨워서 누가 공부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예술? 그거는 뭔가가 완성된 다음에 표현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술을 즐길 여가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 주체사상을 어떤 형태로 보급됐다고 말씀드렸죠? 종교화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파된 종교, 가장 강력한 종교, 기독교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10계명이 있듯이 주체사상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똑같은 말로 시작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그 3조 6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재미삼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똑같은 한국말인데 남한과 북한이 다른 표현이 있죠. 정중히 모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에서 정중히 모신다는 말은 누구한테 적용이 돼요?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스승님을 정중히 모셔야죠. 사람에게 쓴 이 단어가 북한에서는 종이 쪼가리 하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종입니다. 이거 찢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만약 요 종이에 김일성 혹은 김정일 혹은 김정은의 사진이 딱 인쇄되어 있으면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 뭐가 되죠?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이 종이가 모신 거예요.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조각을 정중히 모셔야죠.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이 박혀있는 종이를 찢거나 꾸기면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 6항 위반자가 됩니다. 요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 6항을 실천하는 일을 정성사업이라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야죠. 왜? 김일성 사진 집집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성을 다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걸 함부로 달았다간 여기 정중히 모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정중히 안 모셨다간 큰일이 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항 때문에 수천 수만 건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죽었죠. 북한에 갔다가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억류가 된 상태에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내졌는데 보내지자마자 죽었어요. 그 오토 원비어가 왜 죽었느냐? 뭐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야, 너 북한 가면은 거기 붙어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런 거 하나 떼어갖고 와라. 그럼 그 세계적인 뭐라 해야 되나 희귀품이 되잖아요. 그거 떼어갖고 와서 팔면은 경매 사이트에 붙이면은 돈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 우상화물, 초상화 요거 한 장 떼어오면 뭐 10,000불인가 50,000불을 준다고 친구들이 제안을 했다. 그 젊은 친구가 장난삼아 그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 붙은 걸 떼어갖고 오는 거 이게 감옥 가서 21살짜리가 식물인간이 돼서 돌아올 만큼 엄청난 죄입니다. 요거 때문이죠.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부를 띄어가지고 공화국 바깥으로 갖고 가려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죄가 됩니다. 이건 간첩죄로 걸리면 간첩죄도 걸리는 거고요. 반역죄도 걸리는 거고요. 21살 청년이 목숨을 대가로 결국 지불하게 됐죠. 뭐 또 다른 주장 가운데 하나가 미국 언론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 오토 원비어가 신문지를 깔고 앉았는데 그 신문지에 김일성 혹은 김정일 혹은 김정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박혀있는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는 죄목으로 이 청년이 잡혀간 것 같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뭐 그게 다 추측이지 그 현장을 딱 찍어놓은 CCTV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원비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 6항이 북한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노동자들이 밖에서 노동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땅바닥에 식탁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앉으면 바지에 흙이 묻어서 지저분해지잖아요. 배고프니까 신문지를 펴고 앉았습니다. 그랬다가 정치범수용소에 3대에 걸쳐서 끌려가죠. 왜? 그 신문지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이 박혀 있겠죠. 우리 남한 신문에도 대통령 신문 가끔 나오잖아요. 대통령 사진이. 북한 신문에는 매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지 가운데 주의 깊게 넘겨서 사진 없는 걸 골라서 깔고 앉았으면 괜찮은데요. 배고프니까 야 신문지 펴. 그러고 앉아서 먹으면 전부 다 잡혀갑니다. 사진 들어간 신문 깔고 앉았다는 죄목이죠. 북한의 어느 여교사였던 분이 고백하신 게 있는데요. 아침에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면은 교무실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무실 정중앙 제일 높은 곳에 김일성 사진이 딱 있죠. 선생님마다 당번이 있어요. 당번이신 선생님이 다른 분들이 딱 줄 맞춰갖고 도열해서 성스러운 표정으로 우러러보는 가운데 책상 위를 딛고 올라가요. 그 초상이 높은 데 있으니까 책상에 딱 올라가서 정성스럽게 그 김일성 사진에 닦아야 돼요. 액자를. 그게 어느 학교든지 어느 공장이든지 어느 단체 사업소든지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가정주부다 보니까 수건을 갖고 책상에 딱 올라가는데 이 책상에 먼지가 이렇게 꼈어요. 그 가정주부들이 좀 깔끔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먼지가 있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에 수건 들고 있으니까 먼지를 한번 이렇게 닦은 겁니다. 그 먼지를 훔쳤다 그러죠. 먼지를 한번 훔치고 그걸 딱 접어서 어버이 수령의 초상을 닦으려고 하는 순간 지켜보던 선생님들이 일제히 반역자라고 외치면서 달겨들어가지고 동료를 정치범 수용소에 넘겨버렸어요. 어버이 수령의 사진을 책상에 먼지를 닦은 수건으로 또 닦아? 이거는 정중히 모시는 게 아니죠. 이건 정성사업 위반입니다. 아니 그럼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아니 같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동료인데 그 본능적인 자기도 내가 저기 올라가다가 먼지 있으면 닦아야지 생각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정주부니까 먼지가 있길래 그냥 본능적으로 한 겁니다. 집에서 맨날 이렇게 청소하셨을 테니까요. 본능적인 행동을 가지고 왜 동료를 정치범 수용소에 쳐넣었을까요? 이 북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성사업 위반자를 목격하고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정성사업 위반자와 똑같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선생님이 먼지를 한번 훔친 수건으로 어버이 수령의 액자를 닦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잡혀가요. 그거 내가 안 잡혀가려면 반역자 이러고 달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 나온 유엔 보고서에서도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끌려갔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정성사업 위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남한에서도 참 진풍경으로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응원단이 내려왔어요. 그냥 응원단인데 참 한국 언론이 또 뭐 선정적으로 미녀 응원단이다. 그래갖고 북한 미녀 응원단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북한 그 응원단이 남한까지 왔는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이 미녀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고 막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에서 뛰어내려가지고요.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 속에 털컥 주저앉아갖고 통곡을 하고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 들어가는 숙소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 플랜카드에 북한의 모든 플랜카드는 당연히 장군님 사진이 들어가죠. 김정일의 사진이 거기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남한에서는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그 처마 같은 걸 안 해줘요. 남한은 플랜카드 위에다가 지붕을 안 씌웁니다. 그 남한 문화죠. 여러분 플랜카드 달고 지붕 씌운 거 봤습니까? 우린 그냥 플랜카드를 걸고 끝나요. 그 남한 공무원들이 그대로 사진 박힌 플랜카드를 걸어줬는데 문제는 뭐죠? 그 어버이 장군님 사진 들어갔으면 북한은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웁니다. 지붕을 안 씌우는 바람에 플랜카드에 들어간 장군님이 비를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버스 타던 여자들이 일제히 막 버스에서 뛰쳐내려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장군님 비를 맞는다고 몸으로 그 플랜카드를 다 감쌌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 북한 응원단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항의를 했을까요? 1번, 너무 장군님을 사랑해서. 진짜 장군님의 초상이 비 맞는 게 안타까워서 일까요? 아니면 2번,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가는 제가 장군님 플랜카드가 비 맞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누가 신고를 하면요, 큰일이 납니다.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가는 엄청난 비극을 당해요. 여러분, 사랑해서일까요? 무서워서일까요? 정말 존경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 진심일까요?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 북한 수용소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교화소라는 데는 우리나라의 형무소 같은 데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당 간부한테 밉보여서 잡혀가기도 하고 올해 유엔에서 발표한 북한 인권소에 보면 이 교화소 얘기를 좀 많이 썼어요. 그중에 올해 그 유엔 인권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시체를 함부로 훼손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